봅시다. 몇 번 볼 거냐면 30번을 다 맞기는 했거든? 너네가 맞기는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 오답률이 몇 프로였냐면 지금 30번이 가장 1등이거든? 이거 오답률이 84%예요. 84%. 그럼 84% 정도는 틀린 거야. 그래서 요거 솔직히 다들 당연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서 좀 놀랐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맞췄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게. 요거 1, 2, 3, 4, 5번 있잖아. 근데 다른 것들을 고른 거 1, 3번은 사실 많이 없었고 정답이 2번이었잖아. 근데 2번을 고른 게 한 25%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는 2번을 골랐어. 그러면 정답률로 가장 높았던 게 4번에 있는 거 요게 29%였거든? 4번을 가장 많이 골랐고요. 그 다음에 고른 게 5번이 27%야. 그래서 4, 5번에서 되게 많이 골랐었어. 근데 사실 어휘 문제가 우리가 독해 실력이 어느 정도 오르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많이 했었어. 다른 문제들은 사실 막 풀다 보면은 답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읽으면 전부 다 꼼꼼하게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좀 사실 단서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연결성도 이번에 정말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휘 문제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모든 지문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하나하나씩 연결성을 다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휘 문제가 가장 어려워져. 그래서 진짜 이제 막 1등급 때 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막 진짜 한두 문제 틀리잖아? 그럼 보통 어휘에서 하나 틀려. 여기 있는 어휘나 아니면 장문독해에서도 어휘가 하나 있잖아. 그런 데서 조금씩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휘는 틀렸다고 해서 너네가 막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너네가 글을 다 읽었는데 마침 여기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핵심적인 요지를 잘 파악했으면 풀리는 것이고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풀리지 못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게 뭐 최소한 5문장은 되는데 그 모든 5문장마다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다 잡아야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맞은 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조금 봐볼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가? 그 첫 번째 줄에서 뭐 in centuries past 지나갔죠? 그럼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마도 배웠을 거야. 뭐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삶에서. 그죠? 근데 어디서 배웠냐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표현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 늙은이들의 지혜에서 배웠다라고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이랬다 하면은 요 노인들의 지혜였어. 그치?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배움을 얻었었던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과거였고 오늘날로 지금 넘어갔죠.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 대다수의 그런 메시지들 우리가 받는 그런 메시지들 있지. 그치?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죠. 그죠?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 하면서 나데이 구문 들어가 있거든? 그럼 나데이 법비 구문? 그죠? A가 아니라 B죠? 그죠? 그리고 이거 지문 읽으면 정말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얘 만만치 않게 그냥 B, 나 내일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얘는 애들이 많이 잡는데 이건 많이 못 잡더라고. 그래서 B, 나 내일 꼭 체크하고요.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From 어디에서 온다?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지. 그치? 그럼 여기는 Granny가 할머니잖아. 그치? 그럼 할머니의 오랜 경험이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겠어? 앞에 나왔던 요 노인네들의 지혜인 거지. 그치? 그러면 노인의 지혜에서 배웠다 하고 나서 오늘날은 나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할머니의 오랜 경험 이게 지금 노인의 지혜잖아. 그치? 그럼 과거는 노인의 지혜에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노인의 지혜에서 배우지 않는다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노인의 지혜로 오랜 경험 맞지? 그치? 괜찮지? 이걸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뭐 그러면 대신에 이제 우리는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서 나오는 키워드가 광고야. 광고를 실행하면서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배운대요. 그리고 그 광고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한테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야. 그럼 옛날에는 우리 삶의 지혜를 노인네한테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동안 삶의 지혜를 배우고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광고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오늘날 우리의 포커스는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물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치? 만약에 우리가 satisfied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에 지금 만족을 해. 그럼 필요한 게 없지. 그치? 왜냐면 광고의 목적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만족을 하면 우리는 not feel, 뭘 느끼지 않는다야. burning desire, 우리의 이런 타오르는 욕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만족을 했으니까 욕망이 없지. 그치? 무엇을 할 욕망이 없어? to purchase anything, 아무것도 사고 싶은 욕망이 없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한다는 건 구매를 위한 그런 욕구가 없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제품을 사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 이코노미, 경제가 may collapse, 붕괴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매 욕구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경제가 붕괴해버립니다. 그죠? 자, 그러나 하면 여기에 있는 그러나는 내용이 반대에 아예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만족한 거였지. 그치? 그리고 법 뒤에는 만족하지 않은 거죠. 이 상황적으로 지금 대조가 되는 것이지 주제가 바뀌지 않아.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불만족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흐름대로라면 구매 욕구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any of the products we buy 뭐 어쩌고 저쩌고 actually blah blah we buy.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런 제품들은 실제로 deliver,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삶의 지금 만족을 못해. 그러면 이때 우리는 구매 욕구가 생겨야 되지. 그지? 그러면 이때 제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deliver, 전달해주는 거는 약속됐어. 그럼 확실하게 이건 진행이 되는 거야? lasting, 진행, 그 오래가는. last가 지속되다잖아. 그지? 그럼 지속되는 만족을 제공해줍니다. 지속적인 만족. 그럼 우리는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구매를 했어.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많이 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는 뭐였냐면 이 만족이 지속돼. 그치?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야 만족이.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만족이 된다 그랬지. 다시 여기로 돌아가. 삶의 만족을 얻습니다. 구매를 한 번 했어. 그랬더니 우리는 삶의 만족을 하잖아. 그리고 그 만족이 지속이 된다 그랬잖아. 여기에서 키워드를 잘 잡았어야 돼. 이때 맥락이 바뀌는 걸. 그래서 이미 구매를 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삶을 만족하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subsequent, 그 뒤따르는 이후의 판매 수치가 may likewise 하면 likewise 이게 지금 키워드였거든?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시 삶의 만족으로 돌아왔지. 그치? 그럼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야. 이 뒷부분이. 그죠? 그러면 다시 삶에 만족을 했어? 그럼 다시 구매 욕구가 떨어지고 그걸 통해서 다시 경제가 불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likewise의 의미는 만족을 했어. 그리고 나면은 다시 비슷해진다. 그럼 이 비슷해진다라는 건 앞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해진다였어. 삶의 만족을 해버렸잖아. 그치? 지속적인 만족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만족에 대한 키워드, 지속적인 만족, 그리고 likewise 이 의미를 잘 잡아서 만족을 했으니까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돼야 된다고. 됐지? 그럼 이게 됐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앞에 나온 걸 근거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만족을 했으니까 이 지속적 만족 자체가 삶의 만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매가 떨어진다를 봤어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추론했어야 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그 이후에 세일스, 판매는 떨어져야 하는 거죠. 만족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은 삶의 지금 fulfillment 만족을 했다야.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drop, 떨어지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decrease, 뭐 감소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야 돼. 뭐 decrease, diminish.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매가 떨어졌어.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의 안개 속에서 메시지,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분명하게 무엇을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러면 이런 식의 행동들 있지. 우리 아까 할머니가 오랜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배우고 그 이후에 현재는 제품 판매 광고로부터 삶을 배운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라는 건 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겠죠. 그죠? 그럼 그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돼. 그지? 그럼 이 이후에 나오는 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을 하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광고에서 나오는 얘기겠구나. 그걸 봐야 돼. 왜냐면 원래대로라면 삶에 만족을 해도 안 사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구매를 해도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만족을 줘. 그럼 더 이상 안 사잖아. 그럼 결론은 만족하든 만족을 안 하든 우리는 안 사거든. 그러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불만족스럽게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다니까 당연하다죠. 그럼 같은 얘기 계속 이어져야 돼. 자, 우리의 행동은 종종 shift 바뀝니다. 정확하게 manner 어떤 방식으로 intended 의도된 요거 어디에서 찾았어야 되냐면 designed 설계됐다 그랬지.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설계됐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설계된 방식으로겠지. 그지? 그래서 intended에 의도된이 맞는 거야. 디자인 이미 이렇게 디자인을 했잖아. 그지? 이 메시지 자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아예 이렇게 디자인 설계를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그 영향으로 통해서 우리 행동이 변화한다는 건 의도된 방식으로 변화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설계가 그 의도된 거 맞지? 설계된 거. 그죠? 자, 그래서 뭐야? 만약에 네가 can be made to feel, 자, feel 느낍니다. 충분히 inferior 하면은 inferior이 열등한이죠. 그죠? superior이 미세함이지. 그래서 우리가 superior의 뜻을 우리의 상사라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그런 상사들, 우리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inferior의 키워드를 잡아야 돼. inferior, 열등하다고 느낀다. 뭔 말이야?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뭔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느껴.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걸 통해서 지금 삶의 만족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이제 만족을 못해야 돼. 자, 그럼 due to 뭐 때문에? 뭐 너의 yellowed teeth, 막 너가 이빨이 누래. 그래서 이제 만족을 못해. 그러면 아마도 너는 러시 당장 달려가서 to pharmacy 약국으로 달려가서 구매를 할 거야. 그치? 그럼 이제는 너한테 열등하다라는 그 느낌을 줘.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계속 너의 삶에서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왜? 불만이 있어야 일단 제품을 구매하죠. 그죠? 그러면 만족이 계속 돼.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계속 네가 불만족할 걸 만들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다시 삶에 불만족했어?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치? 요 부분으로 계속 돌아오지 다시. 우린 그 노란 이빨에 만족하고 싶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자꾸 구매를 하잖아. 그치? 그럼 이게 광고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맞죠? 제품 판매가 목적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whitening strips, 그래서 이빨 하얗게 하는 그런 거 이제 살려고 갑니다. 자, 그러면 결핍이죠. 자, 무언가가 결핍이 돼야 돼.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에서든지 간에 나오는 것이고요. whatsoever, 그래서 어떤 것들이 correlate 하면 연관되다지. 그지? 그래서 이빨의 색조, 그 쉐이드, 색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들,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과 뭐랑 관련돼야 돼? 삶의 만족. 이것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 그지? 그럼 여기에 나오는 never mentioned죠. 그래서 언급된 적이 없다. 이게 어떠한 연구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건 결핍되다. 연구 결과가 없다. 얘네들이 연결을 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진짜 오답률이 지금 높다 그랬잖아. 4번이 29%죠. 이걸 보통 찍은 애들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 샀지. 그지? 그럼 구매를 했으니까 만족을 해야 되는데 렉이니까 결핍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내용이 반대는데 하고 보통 찍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결핍이 되는 대상은 연구라고, 연구.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아까 나온 그
얘기가 우리의 삶에 지금 불만이라고 느껴. 그래서 그거 누렁니? 누렁니? 그럼 이 누렁니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연관이 없다고.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연구 결과야. 어떠한 연구 결과에서도 관계성을 나타내지 못한다야. 그치? 그러면 요거 다시 생각해보면 뭐냐면 삶에 불만이 있어야 제품을 구매하니까 광고는 연관이 없을 만한 것, 즉 우리 삶에 연관이 없을 만한 것들을 계속 불만족하게 만들어서 아, 삶에 불만이 생겼어 라고 느껴서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핍되다 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결핍되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했어. 그치? 이걸 못 잡아서 애들이 이걸 정말 많이 골랐고요. 그리고 having been told,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건 계속 우리의 삶에 불만을 만드는 얘기들을 들어야겠지? 그지? 그러면서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몇백 번씩 들어. 그죠? how to,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광고는 우리의 삶을 열등하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얘들아, 너네 지금 이가 노랗다. 이가 하얘지면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수백 번, 수천 번이고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듣는다. 그지? 그러면 이게 내가 없어? 그러면 내 삶은 불행한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많이 사는데 써요. necessary, 필수적인 것들이죠. 그죠? 필수적인 그런 일상용품들, 그런 걸 사게 돼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돼요? feeling, 느껴요. disappointed, 절망감을 느껴야지. 왜? 광고가 우리한테 계속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열등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들을 들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효과는 계속해서 우리는 제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불만족하게 느껴야 계속 다시 불만족 구매. 그리고 수백 번이나 듣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수백 개 중에 한 개 충족됐어. 여전히 몇백 개가 충족이 안 되겠죠.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만족하게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앞에 제품을 구매했으면 만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면서 애들이 자꾸 왜 자꾸 절망하지? 불만하지? 하면서 이걸 자꾸 고른 거야. 그래서 4번이랑 5번 상당히 정말 까탈스러웠고요. 여러분이 뒤에까지 이 관계성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실 이게 글에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내가 말하는 이런 관계성 같은 거는 앞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서 계속 이 내용을 기반으로 뒤에서 연결하면서 추론을 했어야 됐지.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어휘 문제를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not to, 뭐 하기 위해서 discover life satisfaction, 우리가 삶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행복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의 말은요, 우리는 제품 구매를 하게 하는 그 광고 때문에 계속 삶에 불만족하게 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disappointed는 어디에서 찾았어야 되냐면 우리가 삶의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싶어서가 아닌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고 뭔가 결핍을 만들게 되는 거야, 삶에서. 그것 때문에 자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또 낱낱이 훑어보니까 어렵지? 자,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거, 두 번째 뭐냐면 21번입니다. 한수대기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에 있는 21번이고요. 요거 오답률이 몇 프로였냐면 72%였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21번 틀렸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어. 30번 틀렸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고요. 72%의 오답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버별로 그 오답률 좀 먼저 알려줄게. 1, 2, 3, 4, 5번에 있죠? 그죠? 여기서 가장 많이 고른 게 4번에 있는 거. 이게 36%나 됩니다. 무려 압도적이지. 그지? 그리고 정답이었던 5번은 28%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아까 어휘 문제는 그 오답이랑 정답의 비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나오는 4번이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거야. 그죠?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높은 거 2번이 17%. 나머지는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답들은 요거 2번, 4번, 5번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고 틀렸다 하면
그렇게 별로는 아니었던 거야. 혹시 4번 고른 사람? 그래. 4번 고른. 당신들이 이 36%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정답보다 지금 비율이 높잖아. 그런 문제는 진짜 문제가 어려운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다수가 고른 선택지를 골라서 틀린 거면 그렇게 별로인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1번을 한번 보자. 내 포인터가 안 넘어가네. 잠시만. 이제 1번 아까 풀어보라고 했을 때 풀어봤니? 여전히 왜 4번이 답이 아닌지 모르겠나요? 자, 21번 봅니다. 일단 함축의미가 있는 부분을 조금 먼저 보자. 함축의미 있는 부분 먼저 읽어보면요. We all, 우리 모두는 behave, 행동을 합니다. differently,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근데 왜? 언제? 뭐뭐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건이지. 그치? 우리가 알 때 행동을 다르게 해. 무엇을? We live, 살아요. In the shadow 하면 그림자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그림자 아래에서 산다 라는 걸 알았을 때 행동을 다르게 한대.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그림자에서 산다죠. 이걸 알고 나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찾을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밑줄 친 의미지. 그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그 행동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온 내용은 행동의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 무엇을 트리거 삼아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지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포인트를 보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 안에서 직접적인 어휘로 본다라고 보면은 미래의 그림자에서 살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의 그림자라고 한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we're under, 어디에 있다? 영향 속에 있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이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불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먼저 읽어볼 건데요. 사실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함축음이나 빈칸 같은 거에 있는 문장들은 있잖아. 우리가 결국은 주제문을 찾으면 함축음이 있는 그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 된다 그랬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 이게 지금 있는 주제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찾을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정해놓고 주제를 계속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야 돼. 그치? 그러면 더 이상 얘를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으면서 읽습니다. 그 읽어가면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thanks to 뭐 덕분에 reputation 하면 어떠한 명성, 평판이지. 그치? 그럼 평판의 힘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도와. 위다 뭐가 없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immediate 하면 즉각적인 보답이지. 그치? 주제입니다. 주제. 이게 주제라고. 그럼 주제로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은 뭐야? 우리가 남들을 도와. 그치? 그 이유는 명성 때문이지. 그치? 그럼 명성 때문에 우리는 남을 도와.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데 무엇을?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죠? 내용 보이니?
남을 돕는다. 그지? 그러면 이 행동의 원인은 뭐야? 명성 때문이지. 그지? 그럼 나의 평판 때문에 지금 행동을 돕는 거지 바로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 그럼 보답이 즉시 나오지 않는다. 무슨 의미겠어? 미래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라. 그치?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왔을 때 내가 지금 나한테 자 희재야 커피 먹을래? 하고 커피 줬어. 그럼 희재가 바로 나한테 음료수를 줄 거라고 생각 안 해. 하지만 그냥 나중에 그래도 내가 나중에 목마르고 하면 희재가 이제 난 먹을 거 잘 주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먹을 거 많이 주겠지? 이러면서 준다라는 거지. 그치? 이 내용 잡았어? 이게 주제라고. 이것만 잘 연관시켰으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thanks to 뭐 때문에 endless 끝없는 그럼 끝없이 계속 반복돼야 되죠. 그죠? 끝없는 책 얘기를 하고 그리고 intrigue 하면 요거 흥미, 관심이죠. 그래서 끝없이 계속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덕분에 만약에 세상이 알아, 개쩔을 알아, 네가 좋다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에 나온 세상이 네가 좋다라는 걸 안다라는 게 아까 앞에 나왔던 요 reputation의 내용이죠. 그죠? 그럼 끊임없이 너랑 얘기를 하고 너에 대한 그런 흥미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 명성은 무엇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지금 얻은 거지. 평판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자 그럼 그 평판 덕분에 charitable 하면 charity가 자선단체잖아. 그지? 그러면 자선단체 같은 그렇게 너한테 자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네가 부스트 올려줘요. 너의 기회를 뭐가 될 기회? being helped 도움을 받을 기회가 올라간다고. 그럼 이때 명성을 얻어.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 뭐냐면 즉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지 처음에. 그죠? 그러면 그냥 나중에 네가 도움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치? 그러면 나중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도움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왜? by someone else 누군가인데 as a future date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치? 그럼 우리가 도움을 받는 시대는 언제다? 즉시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그냥 미래의 어떤 날에 그냥 미래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높아지겠지. 그러면 나는 내 평판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너 converse 하면 반대죠. 반대 또 한 경우가 된대. 그럼 여기에서는 좋은 평판을 쌓아서 내가 도움받을 기회가 많아졌지. 그럼 이번에 평판이 좋지 않으면 우린 도움받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덜 less likely야? 그럼 덜 할 가능성이 있대. Get my back scratched. 내 등을 긁어줄 그 기회를 잘 얻지 못해. 그러면 다시 이번엔 나에게 도움이 별로 없지. 그치? 그럼 나에게 도움을 별로 주지 않았어. In form of favor. 그냥 호의의 형태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호의를 받지 못했어요. 그죠? 호의를 받지 못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become 누군가의 대절이라고 알려진다면 그러면 나는 never scratch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해 나 또한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등을 긁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나 또한 남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한 반대 또한 경우이다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받을 기회가 높아지지. 하지만 그만큼 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도 안 도와줘. 그럼 결국 나와 남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완성되는 내용이 나와 남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줘야 남도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남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 하지만 이때 이 주고받는 그 시점, 보답이 오는 시점은 즉시가 아닌 그냥 미래의 어떤 때인 거지. 그치? 그런 것뿐이지 내가 도와줘야 남을 도와줘. 그럼 남도 안 도와주면 나도 안 도와줘. 이건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indirect reciprocity 이 또한 키워드죠. 그죠? indirect 뭐야? 간접적인. 내가 작년부터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면 많이 얘기했을 텐데 이 reciprocity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조금 정확한 얘기로는요. 호혜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호혜성은 상호 혜택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내가 너한테 좋은 걸 해줘. 너도 나한테 좋은 걸 해줘.
간접적이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접적인 이호혜성이라는 게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지금 키워드로 받아줄 수 있는 게 indirect reciprocity 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호혜성. 서로가 주고받지만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희지한테 자꾸 먹을 걸 줘. 그러면 나는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는 굳이 희지가 나한테 주지 않아도 미니가 나한테 이제 깎아줘. 저 사람은 먹을 거 많이 주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평판이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라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그랬죠. 미래의 어떤 때.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간접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당사자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평판을 통해서 남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한다? Something like 만약에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면 나의 좋은 그 선례가 유도할 거야. 격려해. 다른 사람들이 to do the same 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럼 내가 무언가 남에게 도움을 줬어. 여기에 나오는 indirect reciprocity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줬어. 그지? 그럼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다 그랬지. 그지? 좋은 그 example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example 즉 아까 나왔던 그런 우리의 평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평판 덕분에 남들도 나를 도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지. 그지? 그럼 결국 우리는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도 나의 좋은 행동을 보고 배우세요. 이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믿어 만약에 운이 좋으면 누군가도 나의 것을 긁어주겠지.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운이 좋으면 믿어 럭이라는 내용이 나온 건 간접적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그러니까 즉시 보답이 아니라 미리 어떤 때에 보답이 온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럭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냥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행동은 endlessly 끝없이 형성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가능성에 의해서. 그 가능성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watching us, 우리 보고 있을 것이야. 아니면 might find out, 알아낼 것이야. what we have done,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또한 다른 주제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그랬어. 우리가 다르게 행동을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행동은 끝없이 형성이 된대요. 변화가 된대요. 무엇에 의해서? 남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한 것을 볼 가능성 때문에. 그럼 다시 여기에 나오는 이 행동의 원인에 포함되는 건 무엇이야? 남이 나를 보고 나와 나의 행동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야. 그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행동이 바뀐대. 그럼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남이 나를 보는 것, 즉 무엇이다? 아까 계속 나왔던 우리의 평판이다. 그죠? 우리의 명성과 그런 평판, 즉 남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남을 돕는 다른 행동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금 한 주근으로 행동의 원인이 되는 부분으로 찾아줘야 하는 건 나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즉 남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문제가 됩니다. 트러블도 공격에 처해요. 무엇에 의해서 어떤 생각 때문에 what others may think of our this, 우리의 did, 이게 지금 우리의 뭐 어떤 업적이나 성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의 행동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너무 생각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고 했으면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행동은 have consequences, 결과를 갖습니다. 그 far beyond, 훨씬 넘어섰어. 어떠한 개인적인 행동인데 charity, 자선의 행동. 그래서 남을 돕는 그런 행동을 갑자기 넘어서게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any act of, 어떠한 행동이 일어난다. mean 하면은 비열한 이라는 뜻이야. 비열한 영혼을 가진 malice, 그 악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사실 주제에서는 크게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그냥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계속 신경을 쓰고 그 평판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계속 행동을 하잖아. 그래서 너무 남을 너무 심하게 의식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 그럼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서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서 그럼 넘어서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악의를 가진 행동을 하게 된다였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문제다라는 것이었어. 그럼 그냥 이거는 남을 너무 과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과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우리가 명성과 평판에 신경을 쓰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indirect reciprocity의 관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그림자는 그럼 여기에서는 그 미래의 그림자죠. 그죠? 그럼 한 추리에 있는 의미 직접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야. is cast 하면 cast가 드리우다, 던지다야. 던지다, 드리우다. 그럼 드리워집니다. by 무엇에 의해서? 우리 행동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 왜냐면 그곳에는 항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무엇을? 남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본다. 밑에 있는 부분도 주제문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세 부분을 골랐거든. 첫 번째 문장, 중간 문장, 끝 문장. 그죠?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제가 있는 위치지. 그지? 이 위치 잘 잡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어. 보통 애들이 답을 제대로 못 골라. 못 고르고 자꾸 오답으로 가는 이유는 막 해석을 하다가 중요한 부분을 근거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너네가 잘못 찾아서 이 중간에 우리가 공격에 처한다, 악의를 가진다 이 부분을 만약에 찾아버리잖아? 이건 정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너네 눈에 보여서 이걸 찾아버렸으면 틀린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다시 나옵니다. 그 그림자는 그리워져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찾는 그 행동의 원인은 결국 우리의 행동 때문에 빈칸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의 행동이 결국에는 그 그림자를 만든다. 그죠? 자 그리고 그 그림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남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그림자는 남이 내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 여기서 남이 내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결국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건 평판에 대한 이슈이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평판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야.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겪는 그 이유를 찾으려면요. 자 선택지 봅니다. 오답률이 높았다는 선택지 위주로 2번부터 볼게요. fall 떨어집니다. short 짧게 of our own expectation 그럼 우리 기대에서는 짧다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에 나온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지? 근데 기대가 달랐어? 아닌데? 나는 남을 도울 때 즉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였지. 그지? 여기서 기대하지 않는다에 너무 꽂혀버리면 저런 거 이제 골랐겠죠. 그죠? 근데 계속 나온 내용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언젠가 도움받을 기회가 생기고 계속 나의 행동의 원인은 남이 나를 보고 나를 도와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죠.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같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자 그리고 우리는 under 어디에 있다? influence 영향 안에 있는데 무엇의 영향이야? uncertainty 불확실성. 여기에 나오는 불확실성이라는 건 말이야. 사실 앞에 나오는 기대와 다르다랑 같은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 4번을 골랐으면 2번이랑 정말 헷갈렸어야 돼. 왜냐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마도 그것 때문에 고른 것 같아요. 파서블 가능성이지. 그치?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기에 너무 꽂혔다면 아 이게 확실하게 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행동이 바뀌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찾는 건 행동의 원인이었잖아. 그럼 불확실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려면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지. 그치? 하지만 우리는 결과는 지금 불확실해. 그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확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냥 미래의 어떤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미래를 기대하면서 보는 것이야. 즉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행동은 일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ultimately 궁극적으로 아마 이거 단어를 몰라서 거두지 못했을까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rift는요 수확하다예요. 수확하다 거두다야. 우리가 we have sown 여기에서 요거 그 씨 뿌리다의 지금 PP형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뿌린
나중에 거두게 돼. 해석하면 사실 불명하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어휘들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애들은 함축적으로 내용을 표현하지 않았어, 선택지가. 그지? 근데 5번에서는 씨 뿌린 걸 거둔다라고 했으면 사실 정답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함축적으로 지금 좀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함축의 의미를 찾는데 함축적인 표현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어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실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는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어. 그치? 단어 보고 나니까 쉽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를 좀 알겠지? 그치? 계속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휘들이 있었고, 그리고 답이 되는 부분은 또 단어가 좀 불명확해. 얘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니까 선뜻 고를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게 몇 번이냐면 놀랍게도 40번입니다. 요약 문제로 갈게요. 나는 솔직히 40번이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서 진짜 당황했거든? 왜냐면 요약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 문제를 보면요. 3점이 아닙니다. 2점이에요. 2점인데 이게 무려 오답률 3등이에요. 3등. 오답률 알려줄게. 40번 지금 오답률이 무려 65%입니다. 반 이상 틀렸어요. 그래서 반 이상 틀렸고요. 지금 1, 2, 3, 4, 5번이 있는데 1, 2, 3, 4, 5번이 있는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게 4번, 가장 많이 골랐던 게 4번이 35%입니다. 4번이 35%. 근데 35%가 정답이지. 그래? 그러니까 사실 정답률이 여기부터는 조금 더 높았어. 그러니까 그 앞에 30번이랑 21번은 아예 그냥 날려쳐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부터는 그래도 맞는 사람이 좀 더 많다지. 그지? 1번이 27%.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숫자 값은 아닙니다. 2번이 19%, 5번이 17%. 그러면 여기서 1번과 4번의 차이를 먼저 보고 넘어가 볼까? 보기 전에 그냥 일단 선택지부터 먼저 읽습니다. 요약문이니까 요약문은 항상 요약문 먼저 읽고 그리고 선택지 보고 내용 어느 정도 걸러주고 헷갈리는 표현 확인해야 될 표현만 위에서 찾는다 그랬지. 이렇게 찾으면 다 되게 금방 나오거든. 근데 하나하나 다 곱씹어 먹어야지 하면서 지금부터 읽는 순간 폭망이야. 요약은 쉬운 문제로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다른 것들과 다른 정말 유일한 차이점은 요약 문제는 있잖아. 여러분의 배경 지식과 상식을 한껏 끌어올려야 돼. 됐지? 자, 봅니다. Social conditions, 사회적인 조건들은 자,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크고 산업화된 도시에서의 접근이지. 그지? 그리고 큰 산업화된 그런 도시에서의 사회적인 조건이 made, 만들었습니다. 자, 뭐 하도록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도록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뭐 하게 만들었냐? 도시의 사회들이 A 합니다. informal control 하면 informal, formal이 공식적인이고 informal 하면 비공식적인이죠. 그럼 비공식적인 통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비공식적인 통제는 누가 하는 행동이야? village, 마을이나 스몰타운, 작은 소도시에서 하는 행동이래.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배경이 되는 조건은요. 크고 산업화된 도시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조건들 그냥 조건 혹은 상황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떠한가? 라고 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배경은 큰 도시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뒤에 나온 요 작은 마을에 있는 비공식적인 규칙들 하겠어? 안 하겠어? 상식적으로 안 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하겠어? 그럼 마을이나 소도시의 그런 비공식적 통제. 애초에 이 도시랑 소도시가 반대되고 있잖아. 그치? 반대되고 있으면 얘네가 하는 행동이면 당연히 이건 줄여야 맞는 거죠. 그죠? 부정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어로 보는 건 잘했어 애들이. 그래서 부정어 limit 제한하다 부정어, maintain 유지하다 긍정어, evaluate 평가하다니까
제목, remove 제거하다, 부정어, reinforce 강화하다, 긍정어. 그럼 이거 보고 상식적으로 1번이랑 4번 중에서 골라야겠다로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비공식적인 통제를 A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뭔가 제한하거나 제거를 해야 되죠. 요 A에 나오는 내용, 뭐 제한이든 제거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introducing 들어가 있네요. introduce 내가 몇 번 언급했던 표현인데 소개하다 더 이상 아닙니다. introduce는 도입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어. 그지? 자, 이한 measures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induce 야기하다, 유도하다죠. 그죠? 뭘 하려고? coordinate 하면 이것도 여러분이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작년에 있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부터 많이 나오던 표현이에요. coordinate는 원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으로는 협업하다, 협동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근데 협동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만약에 뭐 미니가 행동을 하는데 뭔가 수업을 들어. 근데 미니는 되게 필기도 약간 천천히 하는 편이고 뭐 문제도 천천히 푸는 편이야. 그럼 나 혼자 빨리 나갈 수가 없지. 그럼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면은 나도 너한테 맞춰서 같이 어느 정도 천천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협동하다의 의미거든. 그래서 뻗어나가는 의미가요. 그에 맞게 조정하다야. 그래서 어떤 기계를 다룰 때도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거 그 빔 프로젝터 포인터거든? 그래서 이걸로 리모컨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넘겨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빠가 이 기계가 딱 생겼어. 그럼 이 기계랑 내가 협동을 해. 잘 하려면 얘한테 맞게 나의 행동을 같이 조정을 해야겠지. 그지? 그럼 이게 없었을 때는 내가 컴퓨터로 매번 넘겼어. 근데 얘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건 더 이상 컴퓨터로 가지 않고 여기 서서 이 버튼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에 맞게 조정하다라는 행동에는 어떤 기계나 그런 거에 맞춰서 그냥 내가 그거에 맞춰서 내 행동을 바꿔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조정된 도시 행동들. 그래서 이걸 봤어도 A를 고를 수 있어. 조정된 도시 행동이래잖아. 그치? 이걸 야기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소도시에서의 행동은 줄이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지금 B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조정된, 즉 도시에 맞는 그런 뭐 행동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행동이 지금 B의 방법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요약문만 봐도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니?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와 있었던 내용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의 목표는 상황은 지금 산업화된 도시고요. 그리고 도시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는 마을과 소도시의 비공식적인 통제 줄을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그 방법은 통제를 줄이려고 하지. 여기에 있었던 걸. 그럼 줄이려고 하니까 잘 받아주겠어? 잘 안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지. 그지? 이 정도가 우리의 배경 지식이고 상식이야. 그러면 B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permissive 하면은 허용적인 거지.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restrictive 하면 제한적인 것이죠. 그죠? indirect는 간접적인. 그럼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도시에 맞게, 여기에 맞는 도시에 맞는 아까 말한 대로 coordinated, 조정된 행동이잖아. 그지? 그러면 조정을 하려면 다 허용을 해주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겠어? 제한을 해야 바뀌겠어.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야. 됐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거했을 때는 이런 제한적인 행동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요약문의 내용을 너네가 잘 정리해서 구조만 잘 잡으면 사실 요약은 답을 고르기 어렵지 않아. 근데 보통 여기에 나오는 그 요약문의 관계성을 찾는 걸 조금 힘들어합니다. 지문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 답을 찾고 나면 이걸로 그냥 이건 아직 내 뇌피셜이잖아.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지? 그럼 뭔가 규제적인 행동이 나오는지 그리고 뭔가 비공식적인 통제를 제한하는지 즉 소도시를 우리가 지금 줄이려고
제한적인 방법을 쓰는지 관련 어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고 나서 지문을 읽는 거야.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서야 우리 글을 처음으로 읽습니다. 자, 글을 읽으면서 대충 우리는 어쨌거나 A는 조금 확실했잖아. 그치? 그럼 B 위주로 찾아볼까? B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제한 혹은 허용 중에 하나 찾으면 되지. 찾아봐. 관련 표현 빵빵 터집니다. 많아요? 빠르게 찾아서 그냥 밑줄 그어봐. 해석할 필요도 없어. 나왔어야 돼요. 볼까요? 자, 봅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볼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니까 넓은 범위의 방법이지. 그치?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다? urban behavior를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죠? 그럼 이거 도시에 맞는 행동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컨트롤. B죠? 그죠? 그래서 도시의 행동을 통제한대잖아, 통제. 그치? 그럼 우리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찾겠지. 도시에서 하는 행동을. 그래서 컨트롤. 요것만 그냥 찾아줬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또 찾을 수 있는 거 뭐냐면 바로 그 밑에 include regulation. 규제.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규제가 뭐야? 이 B 하는 방법, 즉 regulation, 규제. 통제한다고. 그죠? 그래서 B 그냥 이거 보고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네 하고 골랐어야 돼. 혹시나 헷갈렸으면요 여기에 네 컨트롤 하면서 뒤에 또 컨트롤 통제한다 나와 있지. 계속 우리 지금 통제만 하고 있어. 그래서 B에서 permissive 골랐으면은 솔직히 단어 뜻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내용 구조를 잘 못 잡고 그냥 위에서 뚜르르르 읽다가 이게 뭐지 약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요약 있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막 사유지라던가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있잖아. 봐봐. 여기 봐봐. 자, 통제한다 그랬지. 통제하는 대상이 사유지 사용 그리고 빌딩의 건설과 유지거든. 혹시나 여기서 maintenance가 유지잖아. 그치? 이걸 잘못 골랐으면 이건 우리가 통제를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빌딩 사용과 사적인 빌딩 건설이나 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메인테넌스는 유지보다는 관리 쪽, 건물 관리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minimize fire risk 이런 위험을 줄이죠. 위험을 줄인다가 뭐야? 도시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랑 또 무엇을 이제 막 줄이고 싶어 해. 그럼 막 오염이나 이런 소음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생산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통제의 대상이죠. 그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요 사유지 사용 그리고 빌딩 건설과 유지 그리고 요 소음과 그 오염의 생산 이건 우리가 통제를 하는 대상인 거야. 그지? 그럼 요렇게 우리 지금 B 명확하게 찾았죠? 확인을 하는 거야. 답을 골라놓고 그리고 나서 A 부분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A 부분.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B는 밑에서 찾았죠? A는 위에서 찾으면 되죠. 찾아봐 빨리. 찾아서 밑줄 그어. 볼까? 자 봅니다. 앞에 보니까 큰 산업화된 도시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결과가 생겼다. 이거 앞에 나왔던 그 배경이죠. 그래서 큰 산업화된 도시 때문에 사회적 조건이 생겼다. 그 조건은 무엇이다? 얼바니즘이고요. 그건 무엇이다? 도시는 분해합니다. 마을이나 소도시의 비공식적인 규제를 dissolve 하면 이게 분해하다. 그리고 뭐지?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 비공식적인 통제 마을이나 소도시에. 그럼 마을이나 소도시의 비공식적인 통제 뭐 한다? dissolve. 이게 그냥 명확하게 A랑 B면 되잖아. 그치? 그럼 dissolve를 만약에 뜻을 몰랐어.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dissolve죠. 그죠? solve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부정어가 정도는 골랐어야 돼. this를 보고. 됐어? 그럼 적어도 이 자리에는 부정어가 들어가는구나. 뜻을 몰랐다면 그 정도 나오면 된다고. 됐지? 그리고 나머지 restrictive랑 여기 regulation 뭐야 그리고 여기 있는 막 control 이 정도는 솔직히 우리 restriction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에 맞는 행동을 유도한다 그랬지. 그리고 바로 여기 위에 있어. coordination
그곳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 사회가 계속 가지고 온 그 통제 방법에 맞게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도시에만의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제한다. 됐죠? 이렇게 고르면 깔끔하지. 그치? 꼭 이렇게 나랑 보면 되게 편한데 혼자 이제 스스로 갑자기 야생이 떨어진 듯한 그 텅빈 감정을 느끼면서 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 세 번째 문제였고요. 오답률 네 번째 문제는 38번이야. 38번이 오답률 탑4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40번부터는 오답률보다는 정답률이 조금 더 높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답률이랑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알려줄게요. 일단 오답률 63.7%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40번 문제가 65%였으니까 사실 요약 틀릴 확률이랑 요거 틀릴 확률이 거의 비슷했죠. 근데 웃긴 게 마찬가지로 얘도 3점이 아니거든. 오히려 37번이나 이런 게 좀 더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더 오답률이 높았어. 이게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찾는 단서가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네가 내용을 쭉쭉 읽어가면서 논리력으로 푸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풀었어.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논리력이나 추론력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라고. 됐지? 그래서 이거는 그 논리력이나 추론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률을 2, 3, 4번 정도가 지금 많거든? 그래서 가장 높았던 게 3번입니다. 3번. 3번이 35%고요. 그리고 정답이 4번이었죠. 그죠? 4번이 30%. 4번이 30%. 요거는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았네. 그리고 3번이 19%. 2번이 19%. 맞나? 맞게 썼나?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40번은 그래도 정답률이 조금 더 높은 그 정답을 고른 게 조금 더 많았는데요. 얘는 다시 오답이 조금 더 많아졌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인지 4번인지를 사실 골라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빠르게 보자. 자, 그러나 라고 했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달라졌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짝 훑어보면요. 자, 그러나 라고 했어. 아직 이거 보지 않고 위에서부터 흐름부터 먼저 잡아볼게. 자, 언어적인 그런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텅 빈 형태로 오는 것이나 아니래요. 그죠? 그럼 텅 빈 형태로 온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채워진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럼 개인적으로 채워지는 텅 빈 형태가 우리 언어의 자원이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온다면 오히려 어떻게 온다? 우리한테 with meanings already embedded with them. 여기서 embedded가 박아 넣다지. 그지? 그럼 embedded 꽉 차있는 상태로 박혀 있느냐 박혀 있는 의미가 꽉 차있는 상태로 우리한테 온다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언어에 대한 자원은 텅빈 것, 즉 우리가 채운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미 의미가 있는 채로 우리에게 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막 뒤에 보면은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이미 채워진 그 의미겠지. 그지? 그 의미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공통적이고 논리적인 그 원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래. 그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의미는 공통적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오는 것이 또 아니래.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As they with their shapes. 그들의 그런 형성과 함께 그들은 왜부터 만들어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에 의해서? 지난 과거의 사용에 의해서 특정한 맥락으로 특정한 그 참가자들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이 되는 거야? composition of a particular force. 그럼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특정한 환경에서 과거에 생겼던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지. 그지?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특정한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언어에 대한 재료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은 mirroring cultural,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그럼 여기에서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관습적인 것이다 이거야. 그럼 결국 우리의 의미가 오는 것은 어디이다? 우리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런 관습적인 곳에서 언어 자원이 온다야. 여기에서 이미 의미가 채워져서 언어 자원이 된다지. 그치?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언어 자원이라는 것은요, choose to use 사용되는데요.
맥락들 이것이 아까 나왔던 이 관습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형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4번에서 두 가지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개인적인 얘기가 아예 없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4번에서 갑자기 개인적인 행동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전형적이고 역사적인 그 관습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은 사용할 때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럼 simultaneously 동시에 한다고 그랬지? 그럼 동시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는 position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치시키는데요. 무엇과 관련돼서? 그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을 관련시킨다. 이게 지금 개인적인 맥락이라고. 아까 앞에 나와 있었던 요 개인적인 사용자.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방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두 가지에서 두 번째 방법은 그 맥락이 있지. 그지? 그럼 그 맥락에다가 우리 개인을 위치시키는 거.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의미를 넣는 두 번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나와야 답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삽입 문장 보면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원들은 history of meanings에서와 그럼 여기에서의 history가 첫 번째 방법이었던 그 관습적인 방법이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how they come to mean at a particular communicate moment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면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온 그 자원이지. 그지? 그것이 의미를 특정하게 이 어떤 순간에서 쓰는가가 항상 open to negotiation 하면 negotiation이 협상이죠. 협상에 열려있다. 즉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맥락은 정해져 있어. 그치? 그럼 이 맥락에 우리가 의미를 넣는다라는 얘기는 이 맥락에서 사용되는 그런 사용 자체는 협상을 한다. 그럼 무엇이다? 개인적인 의미를 추가한다지. 그지?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를 추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의미의 방식을 하나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관습적인 얘기 다시 같이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나온 거야. 개인이라는 건. 그리고 나서 4번에서 너스 하면서 개인적인 사용 요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다가 컨벤셔널 막 컨텍스트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4번에서 즉 하면서 즉이면 같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개인적인 사용이 나왔을 때 관습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나왔네? 하고 골랐으면 너무 접근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풀다가 계속 관습이었는데 계속 이런 집단이었는데 하다가 개인이 돼서 이거 틀렸다 라고 골랐으면 그냥 이거는 얘를 보고 예상해서 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맥락을 보고 그냥 맥락이 끊기는 부분을 잘 잡은 거거든? 그럼 글의 흐름이랑 그런 논리적인 연결성 이거 굉장히 잘 잡은 거예요. 됐죠? 잘했고요. 자, 다섯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질문은요. 34번입니다. 빈칸. 빈칸 문제는 근데 솔직히 당연히 어려운 문제지. 그지? 당연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여러분이 만약에 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까지 대박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기 38번 문제가 63.7%였지. 근데 34번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는 63.7%였죠? 그래서 얘는 62%입니다. 비등비등하죠. 62%. 자,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이 오답률을 조금 따져보면요. 1번이 38%예요. 38%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고른 확률이 훨씬 많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가 비등비등하게 조금 많이 헷갈렸어. 그래서 2번, 3번이 19%, 그리고 4번이 13%. 얘가 11%. 이 정도의 비율로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2번, 3번 고르고 틀렸다. 2, 3번 중에 고른 사람.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이게 사실 빈칸이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그 3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아닌 거 알지?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는요 6월, 9월 수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해석해주고 막 이런 데가 많이 없거든? 그럼 평가원 문제는 답의 근거가 되게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내고 쉬운 문제를 쉽게 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했었던 그런 스킬들을 연습해서 쓸 수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평가원이 아닌 곳에서는 평가원처럼 그런 분명한 단서들이나 평가원의 유형들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문제도 피해서 나왔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빈칸이 가장 애들이 많이 헷갈리고 오답이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라기보다는 다 오답에서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지. 그지? 그러니까 조금 트리키하게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Such adaptation 하면 우리 adaptation, adapt가 적응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daptation도 어떠한 적응, 조정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적응들이 빈칸했대. 그랬더니 그 빈칸 안에서 나온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었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come across 어떻게 됐을 것이야? old fashioned 구식이 되거나 irrelevant 관련이 없게 됐을 것이야. 그치? 그럼 안 하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면 빈칸은 했으니까 구식도 아니고 관련도 있다죠. 그죠? 그럼 우리가 빈칸에서 지금 찾았어야 하는 내용은 such adaptation이야. such adaptation이 무언가를 합니다. 빈칸을 해요. 자, 빈칸을 하는데 이 빈칸에 나오는 행동이 구식이거나 관련이 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구식도 아니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관련이 됐구나. 구식이 아니니까 좋은 거구나. 지금 여기 빈칸이 나오는 행동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조금 거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보고 어느 정도 내용 조금만 걸러보자. 자, allow 허용합니다. 젊은 독자들이 충분히 만들도록 개인적인 connections 연관성을 그래서 그 텍스트에다가 연관을 짓게 만들어. 그럼 텍스트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긍정적인 표현 맞고요. 커넥션이니까 연결이 됐어. 관련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손으로 두고요. or nothing more than 하면 뭐뭐뿐인이란 뜻이지. 그지? nothing more than 그 이상이 아니다니까 단지 뭐뭐뿐인 이 정도의 의미죠. 무엇이야? 합친 것뿐이야. 그냥 다른 스타일을 합친 것뿐이야. 그지? 그럼 여기 나오는 nothing more than에서 사실 부정적인 어감을 찾았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그냥 다른 양식을 조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의미는 없다야. 됐지? 자, 그리고 break, 깹니다. 익숙한, 친숙한 패턴을 깨요. 친숙한 패턴은 고대의 그런 영웅적인 스토리의 패턴을 깬다지. 그지? 고대의 영웅적인 스토리 패턴을 깬다. 됐죠? 그래서 막 좀 올드 패션드가 아니다, 구식이 아니다 보고 고대의 것을 깼네 하면서 골랐을 것 같아요. 요거 골랐다면. 그리고 이거 new spotlight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의 그 스포트라이트 조망이지. 우리의 그냥 그 집중하는 그 포인트, 우리의 집중하는 그 포인트를 비춰줍니다. 무엇에? 다양한 문학 이론에. 그럼 여기에서는 문학 이론이 되게 다양하던데. 글쎄, 이론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서 사실 이거는 그냥 아예 제외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 촉구합니다. 젊은 독자들에게 투비 무엇을 하라고 그 플러트 여기에서의 플러트는 이야기죠. 이야기. 그죠? 이야기를 오리지널 하면은 독창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뭐 젊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됐죠? 이 정도로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잡을지를 찾아야 돼.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뭔가 텍스트 그리고 여기서 뭔가 스타일의 양식 하면서 스토리 그리고 리터러시 그리고 플러트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나 글들이
조정을 하나 봐. 적용을 했을 때 이야기나 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search adaptation은 어쨌거나 어느 정도 그런 글의 영역에서고요. 글을 조정했을 때 뭐가 되는지 그 변화되는 결과나 행위 자체를 의미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 의문장 조금 더 봅니다. 자, while 뭐 한다면 뭐 하는 와중에 이것이 be true for 하면 뭐뭐에도 적용된다. 그럼 적용됩니다. 이 조정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 it is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하대. 누구에게 특히나 중요하대? those written 쓰여진 것인데 젊은 어른들이 쓰여진 것이 in mind 명심하면서.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적용은 그냥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앞의 내용과 그냥 같다라는 뜻이고 그 앞의 내용에서 나왔던 이런 적응들은 중요하구나. 특히나 우리의 그런 young adult, 여기 나왔던 뭐 young reader 아니면 young writer 이런 젊은이들 그런 것들과 지금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이다. 이 정도의 의미 말고도 사실 잡을 게 별로 없지. 그치? 그래서 다시 윗부분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마도 그 문학 2번을 골랐으면 여기 있는 고등학생을 보고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적응이라는 것의 그런 이론에서. 자, 어쩌고 저쩌고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적응이라는 것은 not vampiric 들어가 있죠. 뱀파이어가 뭐야? 흡혈귀잖아, 흡혈귀. 그래서 흡혈귀 같으면 그러면 얘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적응을 한다라는 것은 흡혈귀 같은 것이 아니래요. 흡혈귀가 뭔데 뭐 하는데 그것은 does나 뭐 하지 않아? 들어 이끌지 않아. life blood 그 삶의 피를 이제 빼앗지 않아. 그럼 생명을 빼앗지 않죠? 그곳에 그 원천에서. 그래서 그럼 흡혈귀가 아니다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생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live in 그것을 죽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래잖아 아까. 그지?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흡혈귀처럼 있는 애를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지? 그럼 우리는 조정을 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것이 딱히 죽지 않네요. 그죠? 또한 뭐가 아니래. 뒤에도 아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페일러 더 흐려지는 것이. 페일이 흐린 창백한이잖아. 그지? 흐려지는 게 아니래. 뭐보다? 그 조정된 것보다. 그러면 조정 전이나 후나 뭐가 흐려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대로 원래 있던 게 유지된다지. 그지? 조정 전이나 후나. 자, 그러면서 그것은 아마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뭘 한다? prior work를 alive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적응 전에 있었던 거 prior work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죠? 조정 전. 그 조정 전은 그대로 alive 살아있대잖아. 그지? 조정을 해도. 그러면서 giving it 줍니다. afterlife 내세를 줍니다. 그 내세는 무엇인데요? It would never have had otherwise. 그럼 여기 나오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지. 그지? 그럼 조정을 하면은 조정이라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prior work는 죽지만 조정을 통해서 살아있게 해줘. 즉 조정을 안 했으면 없었을 그런 내세의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뱀파이어처럼 현생을 죽인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세를 계속 그 후세를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지. 그럼 계속 살게 해준다네. 그런 조정의 효과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만 거절을 했어요. To see adaptation. 그 CASB지. 그지? 그러면 이 조정을 흡혈귀 같은 것으로 보는 걸 거부한 사람이야. 그럼 계속 나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조정을 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된다야. 그 입장은 특히나 inspire, 영감을 줍니다. 누구에게? 우리들, 어떤 사람들 우리는 to work on adaptation. 그러면 우리 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흡혈귀처럼 죽이는 게 아니구나 하면 영감을 얻는다? 그냥 조정 많이 하게 된다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는 무슨 아이디어? afterlife. 그럼 텍스트를 내세를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우리 계속 대상은 텍스트였지, 그지? 글이었죠. 자, 그것은 of seeing 무엇을 하면서 what comes before 무엇이 그 전에 왔는가.
그럼 무엇이 그 전에 맞는가? 이게 지금 prior work죠. 그죠? 전에 왔던 거, 그 전에 왔던 것을 as 뭘로 써봐? inspiration. 그냥 영감으로 보는 거야. 그치? 무엇에 대한? 뭐 comes now. 지금 오는 거. 그것이 지금 각색이지. 그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what comes now. 즉 얘네들은 지금 그 어댑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은 후에 있는 이 조정을 위한 영감일 뿐이고 조정 후에도 여전히 얘는 흐려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가 된다지. 그치? 자 그러면서 그것에 뭐 특히나 그것의 정의, 명의에 따르면 계속 그 작품들을 살아있게 해준다네. 그치? 그럼 영감을 얻어서 얘네들은 그 작품을 계속 살아있게 alive하게 해준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럼 오히려 더 조정을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요, 이런 특히나 젊은이들한테는 in particular, 특히나 이 조정들이 have 가집니다. 추가된 이득을 가져요. 그럼 우리 조정을 통해서 원래의 것이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득은 무엇이냐면 engaging,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 젊은 독자들을 끌어들여요. 근데 with both 둘 다네, 그지? 그럼 then 그때랑 지금이지. 그럼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얘겠죠? 얘가 then 그때 그리고 얘가 나오죠. 지금. 그럼 과거에 있었던 그 원래 있었던 작품의 독자와 현재 각색 후의 독자들을 둘 다 끌어들인다고. 그지? past 전, present 현재, 그때 혹은 과거, now 혹은 현재. 그럼 각색의 장점은 뭐야? 각색 전과 후에 있는 독자들 다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개꿀이잖아. 그치? 독자가 두 배로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해요. 뭘로 써? 모누멘트 하면 기념비죠. 그죠? 그럼 기념비 또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기념비로서 얘기를 해요. 그 역사의 기념비. 그리고 살점이 됩니다. 무엇에? 얘네들이 살고 있는 경험. 현재죠. 끝. 모누먼트 오브 히스토리, 즉 과거의 독자들과 그리고 얘네들 지금은 뭐야? 얘네들 살고 있는 이런 경험들, 살고 있는 그 경험들 살점이 된다. 됐지? 그래서 피를 빨아먹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 즉 각색 후에, 저 조정 후에 더 살점을 부여해 준다죠. 그러면서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중요한 것이 다 얘네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럼 얘네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전에 있던 것과 그 조정 후의 것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 무엇이야? 그러한 조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원작이 유지가 된다. 그치? 그리고 독자들을 둘 다 끌어들인다. 그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을 끌어들여서 현재 지금 우리 경험을 하고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내용은 원작이 유지된다. 그리고 현재의 작품 또한 원작과 현재의 작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든 그럼 의미가 있다라고 해야 돼. 근데 이번에서는 그냥 다양한 양식을 조합한다고 그랬지. 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익숙한 패턴을 깬다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과거랑 지금 현재를 둘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얘는 과거를 없애버렸죠. 그죠? 없애면 안 된다니까? 그지? 자, 그리고 이건 단순한 조합이라기엔 이점이 있었지. 명확하게 의미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들이 지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이번 뉴 스팟라이트 하면은 새로운 요 쟁점을 줍니다. 근데 이건 문학의 이론이죠. 이론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었지. 그지? 조정 후와 전, 요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이야기를 독특하게 만든다 그랬지. 독특하면 안 돼. 왜? 그 전에 있던 게 유지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원작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 조정을 통해서 아예 새롭게 독특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 원작이 그대로 이어져서 내세를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요.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결을 하게 해줘요. 요게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진짜 딱히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 근데 다른 거는 명백하게 아닌 게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그 개인적인 연결을 한다. 텍스트와 함께 하면 그냥 이 의미가 텍스트에 본인을 연관지어서 그냥 그 텍스트를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그냥 한다 정도의 의미로 봐야 돼. 그럼 얘가 제일 조금 더 포괄적이고요. 그냥 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근데 다른 건 구체적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아닌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실 선택지가 상당히 조금 까다로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답 자체가 지금 골랐어도 그렇게 썩 개운하지는 않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거법으로 풀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답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확신을 주는 게 없잖아. 그지? 이러다 보면은 틀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문제 마지막으로 조금 보고 좀 쉴게요. 어떤 문제가 이게 진짜 그 평가원이랑 평가원 아닌 거랑 좀 특징이 되게 심한데 평가원에서는 되게 조금 쉽고 간단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그 어법 지식으로 딱 문제 보면 이거 보면 되지 하는 것들이 많잖아. 근데 평가원이 아닌 데서는 이거를 웬만하면 피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답의 경우에. 그래서 진짜 문법의 그런 영역들을 조금 더 따져줘야 되기는 해. 그래도 우리가 원래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다 맞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첫 번째, exclusive 부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부사가 나오면 보어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부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그죠? 그럼 형용사일 경우에 보어 자리인가, 부사일 경우에 보어 자리가 아닌가만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어쩌고저쩌고 왜 이렇게 길어? planet Earth 뭐 어쩌고저쩌고 앞에 주어 있었겠고요. to be found 발견됩니다. 했어. 그지? 그러면 발견된다. 수동태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그죠? 그러면 뒤에도 전치사고 뒤에도 부사. 괜찮지? 그지?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한 문장 요소가 없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수일치를 먼저 본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 대명사를 기준으로 그 앞부분에서 단수명사만 있는지 복수명사만 있는지 본다고 했거든? 그죠? 자, 앞에 보니까 이러한 과학, 단순해. Now exactly like our science 과학. 단순해. 이 과학, surely and 이거는 형용사로 봐야 돼서 지울게요. 됐지? 단수명사밖에 없네? 그럼 단수? 맞다. 내가 얘기했다. 혹시나 제귀대명사가 고민이 될 때는 대명사 앞에 동사가 있을 때만 제귀대명사를 확인해야 돼. 동사가 없지? 그지? 그럼 제귀대명사 확인하지 않고 수일치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 covering, ing, 분사 문제죠? 그죠? 분사 문제일 때는 자동사일 경우에 항상 능동이고 자동사니까 목적어 없고 타동사일 경우는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 있고 그리고 수동이면 뒤에 목적어 없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일단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목적어 있으면 그냥 ing로 고르면 돼. 근데 목적어가 없는 경우면 그 다음에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커버링 뒤에 보니까 The Arab,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하면서 목적어가 있네? 명사가 있네? 그지?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 있는 건 타동사, 능동명밖에 안 되죠.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us 들어가 있죠.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 수일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주어를 찾아줘야겠지? 거의 모든 단어가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 들어가 있고요. That begins 그것은 시작합니다. with prefix are. 됐지? 그럼 주어가 지금 almost every word네요. 단수죠? 그죠? 그럼 뒤에도 단수동사로 나오는 거 맞지? 맞습니다. 명백하게. 그죠? 자, 그리고 5번은 대신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efore, 뭐뭐 전에 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갑자기 대신 나왔단 말이야?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 대신 컴마나 전치사가 없으면 그냥 맞다라고 하라 그랬지. 없거든? 그럼 맞다거든? 문제는 뭐냐면 before이 있어. 그지? 그러면 대시 되는 경우들은 왜 하나하나 따지자면 내가
많아서 굳이 이렇게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거든. 크게 문제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접속사인가 관계사인가죠. 그죠? 그럼 접속사와 관계사의 특징은 관계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그럼 명사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면 돼. 그지? 그리고 관계사는 대명사잖아. 대명사. 그지? 그럼 대신할 명사 있어야 되죠. 그럼 접속사는 선행사가 없고요. 관계사는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접속사는 결과들을 연결만 해줄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관계사는 선행사가 있지. 그리고 지도 명사 역할을 하지. 그럼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테니 무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들어가야 해요. 그죠? 자, 앞에 보니까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지. 그지?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이거 개쩔 들어가 있고 여기 동사네? 그럼 이 대시 끄는 절 자체가 지금 주어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선행사고요. before이 이끄는 절은 얘를 주어 동사로 받는 이 절을 지금 이어준 거야. 됐지? 자, 그럼 선행사가 없어. 그럼 우리는 접속사여야 하죠. 그럼 접속사의 특징은 뭐다? 완전한 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에 절 좀 볼까? 우리가 would today 그냥 부사 빼버리고요. would 조동사 unmistakably recognize 여기 있네. 아, 쏘리. 이거 아까 appeared가 절의 동사네요. before이 이끄는 절. 쏘리. 자, 이거 우리 실수로 recognize 인식합니다. as science 전치사고.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인식한 거잖아. 무엇을 인식하는지.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대신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관계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분명히 선행사는 없는데 불완전한 절이 들어갔어. 그럼 선행사 없이 불완전한 절을 받아줄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what입니다. what은요? 관계사예요. 하지만 대신한 위치와 다른 특징은 선행사가 없이 불완전한 절을 받아주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 what으로 바꿔주면 여기서의 what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what은 선행사가 없고 뒤에 불완전한 절 받아주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 받아줬기 때문에 what으로 바꿨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했던 그런 간단한 방식대로 보면은 답이 없지.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조금 나아가서 훑어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 정도. 지금 시간이 조금 오래 되기는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지금 쉬려고 달렸기 때문에